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애초 계획보다 지원 대상이 늘어나면서 총 예산도 9조 3천억 원 규모로 확대가 됐는데요.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누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내용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3차 재난지원금 9조 원 규모인데요. 애초 논의했던 그 규모보다 상당히 늘어난 수준입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애초 논의했던 규모는 3.5조 정도죠. 예. 실제 내년도 예산안이 550조가 넘는데 그중에 3.5조니까 너무 작다라는 지적이 이미 있었습니다. 예. 근데 연말에 지금 방역 단계도 강화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굉장히 결정타가 됐습니다. 예. 너무너무 힘들어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총 9.3조 정도로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요. 예. 무엇보다도 소상공인들이 제일 어렵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도 힘든데 빠졌다라는 의견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수정 보완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전체 280만 명에게 영업 정지가 된 데는 300만 원, 영업이 제한된 데는 200만 원, 예. 그다음에 연 매출 4억 이하 작년 기준입니다. 예. 그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게 증명되면 10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영업 제한이 200만 원, 영업 금지 200만 원, 영업 제한이 150만 원, 매출 감소 100만 원이었잖아요. 예. 그게 거기에 비해서 100에서 150만 원 정도가 뛰었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다라는데 국민적 합의는 이루어진 것 같고 예. 문제는 그것만으로도 위기 대책이 안 된다라는 지적이 많은 것, 요 지점은 계속 제가 토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소장님께서는 지난번에 그 3.5조 원일 때는 굉장히 적다 이런 말씀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예. 9조 원 규모라면 어느 정도 좀 괜찮은 걸까요? 예, 아무래도 3.5조보다는 3배 수준이니까 도움은 되죠. 예. 왜냐하면 200만 원 받고 150만 원, 100만 원 받던 분들한테 300만 원까지 주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길 가다 보면 요즘은 택시 기사님들도 손님이 없어갖고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 택시 기사님들은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니까 100만 원, 예. 법인 택시 기사님들은 50만 원이 또 이렇게 추가로 지급됩니다. 예. 그러니까 중소상공인들만 지급되는 게 아니라 보통 이런 경제기에는 택시 기사님들 그다음에 고용 안정이 안 돼 있는 프리랜서라든지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분들이 일감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분들에게도 예전에 지원을 받았으면 50만 원, 지원을 안 받았으면 100만 원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2021년 예산에 통과됐을 때는 3.5조 정도이고 주로는 영업 정지, 영업 제한, 소상공인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상황이 급속도로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그 수혜 대상층도 훨씬 늘어나고 금액도 9.3조까지로 늘어났다. 근데 저는 이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드는 게 소상공인들 만나보면 3.5에서 9.3조로 늘어난 건 다 환영을 합니다. 300만 원, 200만 원 받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당장 임대료가 지금 몇백만 원, 많게 몇천만 원도 밀려 있는데요. 근데 그거 받아서 임대료 내면 끝나버린다. 오히려 그 경제활성화 효과는 1차 재난지원금 방식이 더 좋지 않았느냐라는 아쉬움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적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올해 내내 우리 국민들 모두 힘들었는데 특별히 어려운 분들만 돕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 1차 재난지원금 때는 생산 유발 효과가 2배 정도 있었는데 2차 재난지원금은 아시다시피 어려운 분들에게만 주다 보니까 그게 소비나 생산으로 연결은 안 됐다는 분석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차 재난지원금은 2차 재난지원금 방식으로 줬어야 된다는 아쉬움은 끊임없이 지적이 되는데 저희는 그거에 대한 해법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일단은 지금 너무 급하니까 9.3조는 빨리 연말 연시에 지급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분들에게. 그리고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설날을 전후해서 전 국민에게 한 번 더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식도 긴급히 전 국민적 토의가 필요하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최근에 IMF하고 OECD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GDP 대비 국가 부채가 43%밖에 되지 않는 가장 OECD에서 재정이 건전한 나라이다. 그런데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부채가 많은데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GDP 대비 10% 안팎, 20%까지 돈을 쓰는데 한국은 3%밖에 안 썼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국가 부채 대비 GDP 대비 국가 부채가 여전히 건전하니까 한
설날 전후에서 10조 정도를 쓰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가능한데요. 예. 그러면 GDP 대비 국가부채는 0.5% 정도만 늘어납니다. 근데 IMF나 OECD는 GDP에서 한 1%만 돈을 써도 경제 성장 효과나 GDP 유발 효과가 2, 3% 오히려 두세 배가 생긴다라고 의견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단 9.3조는 정말 어려운 분들 중심으로 빨리 지급하고요. 설날 전후에서 이 정말 1년 내내 고생했던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재난지원금을 줘서 경제로 확 살리는 계기를 만들자, 이런 의견을 저희는 계속 내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 좀 정리해보면 1차 때는 보편적 지원을 했고 2차는 선별적으로 했기 때문에 3차는 그동안의 어떤 그 효과를 봤을 때는 보편적 지원이 나왔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지원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차 지원을 설 그 전후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이미 통과된 걸로 막 논쟁을 해봐야 저는 이제 사회적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봅니다. 뭐 다들 의견이 다르시잖아요. 사실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요.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도 보면 재난지원금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압도적 찬성. 그런데 대략 보면 선별해줘야 된다고 보편적으로 줘야 된다고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반반씩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 주장만 고집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번에 어쨌든 9.3조로 대폭 늘어나는 건 잘한 일이고 당사자들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를 살리는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중소상공인이나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외에 어찌든 사각지대가 분명히 발생하게 되어 있고, 또 온 국민이 고생한 걸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겨울이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마스크 비용도 또 들어가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설날 전에서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서민 중산층들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애청자들이 제 생각을 강요하기보다는 한 번 더 우리가 설날 전후에서 한 번 더 지급하는 게 어떠냐라는 토의를 제안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 10조 원 정도면은 조금 전에 그 GDP 대비 국채 국가 부채 비율로 따졌을 때는 10조 정도면 가능하다인데 이번에 3차 재난지원금이 9조 원이거든요. 그러면 4차 지원금을 하게 되면 10조 원이 훨씬 넘어갈 텐데 보편적 지원을 하게 되면 뭐 가구원 수에 따라서 이렇게 좀 차등 지급해야 된다, 이런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 재난지원금이 14.3조가 들었습니다. 그때 다들 기억나시죠? 5월 달에 1인 가구 2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으로 드렸잖아요. 1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으로 이렇게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14.3조를 그대로 드려도 GDP 대비 우리나라 GDP 현재 1,900조에서 200조 사이입니다. 그에 비하면 14.3조면 0.5%에서 1%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정이 여전히 여력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건 IMF나 OECD도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근데 이제 14.3조는 너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다면, 예를 들면 1인당 20만 원에 4인당 80만 원으로 약간씩 줄이면 10조 정도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0조를 제시해봤는데, 그러면 GDP 대비 국가부채가 0.5%만 늘어나는데 이 GDP 대비 국가부채가 늘어나면 걱정은 되죠. 당연히 우리 국민들께서. 다만 이렇게 경제로 활성화해서 위해서 돈을 쓰면 그것은 경제 성장률이나 GDP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부채를 그렇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는 제 의견을 드렸던 것이고요. 근데 그 부분은 역시 우리 국민들이 설날 전에서 토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근데 한 번은 정말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 이번에 9.3조 가지만 우리 애청자님께서 잘 생각해보시면 대부분 영업정지, 영업제한, 매출이 감소한 중소상공인들한테만 갑니다. 또 특수고용 노동자하고 프리랜서 일부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택시 100만 원, 법인 택시 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돈으로는 경제가 활성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소비로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이분들은 대부분 임대료나 1인 빚, 이자 같은 걸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수정 보완이 한번 필요하다, 이런 취지입니다. 소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전화 상태가 조금 좋지 못해서요. 저희가 잠시 끊었다가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그렇게 해주십시오. 자, 이슈 인터뷰 시간.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애초 그 계획보다는 지원 대상이 늘어나면서 총 예산도 9조 3천억 원 규모로 확대가 되는데요.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전화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해서 저희가 다시 연결을 했습니다. 소장님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예. 자, 3차 재난지원금 그 세부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발표된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현금성 지원금 종류가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으로 이렇게 차등 지급이 되는데 누가 100만 원 받고 누가 30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까? 예,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영업이 금지된 데가 300만 원입니다. 예. 저번에 이분들이 200만 원 받았는데요. 이번엔 300만 원이다.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 체육시설, 노래시장, 직접 판매 홍보관, 스탠딩 공연장, 스키장, 썰매장 등입니다. 예. 당연히 됐다라는 의문이 스키장이나 썰매장 같은 데 있었던 소상공인들 어떻게 되냐. 예. 뭐 식당이라도 이런 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업 금지는 아니었잖아요. 예. 그분들은 영업 금지랑 똑같다. 그래서 스키장이나 썰매장 등에 있었던 소상공인들은 300만 원을 같이 받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200만 원은 영업이 제한되는 데 있잖아요. 우리 청자님들이 요즘에 9시 전면 무조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소주 한잔 하다가도 예. 대부분 식당, 카페, 저도 얼마 전에 머리 깎았는데 8시 55분 되니까 비용사님이 얼른 나가달라는 거예요. 머리를 빨리 깎으시더라고요. 요즘 그렇죠. 미용실, PC방,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 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백화점, 숙박업 등입니다. 근데 이런 대형마트는 당연히 지원 대상이 아니죠. 예. 소상공인들만 받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은 보통 기준 우리가 상식대로 안 해놓으시면요. 매출이 10억에서 50억 이하이고 예. 고용 인원이 5인에서 10인 미만을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매출이 감소한 분들은 1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업 금지나 영업 제한은 아니지만 예. 이거 예를 들면 우리가 동네 슈퍼라든지 편의점 같은 경우는 밤 늦게도 하잖아요. 예. 근데 당연히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게 적으니까 매출이 감소했을 것이거든요. 예. 다만 작년도 매출 기준이 4억 기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4억 이상이면 못 받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편의점 같은 경우와 담배라든지 종량제 봉투 같은 거 팔아가지고 예. 국민들 세금을 대신 내는 거잖아요, 그게요. 예. 근데 매출이 4억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기준을 올려야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3941번님께서는 학원들은 전부 지원하나요? 이런 질문 하셨거든요. 예, 학원들은 집합 금지 업종이었잖아요. 예. 제 주변에서도 학원 강사들 전부 다 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학원을 경영하는 분들은 300만 원이 나가는 것이고요. 예. 학원 선생님들 중에 정식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돼 있는 분들은 예전에 지원을 저희가 정부에서 올해 1차 때는 최대 150만 원, 그다음 2차 때 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로 50만 원을 더 받는 것이고요. 근데 올해 지원을 못 받았다. 예. 그러면 프리랜서 분들이나 특수공 노동자들은 100만 원을 받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좀 포탈을 치시고 그러면 어차피 정부에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적극적으로 신청도 하시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견디다 못해서 폐업 결정한 분들도 많으신데 이미 폐업한 점포들은 지원금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이제 영업 금지 때문에 만약에 최근에 2.5단계 때 상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퇴근했다면. 근데 다만 이미 폐업버린 분들은 1인당 50만 원씩의 폐업 점포 제도전 장려금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1인당 50만 원이요? 예, 매우 작지만 그래도 지금 한푼이 아쉬울 때 알바 자리도 얻기 어려울 때 이런 돈도 놓치지 않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폐업할 때는 또 이렇게 시설 철거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최근에 널리 알려져서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 폐업하면 무조건 원상복귀를 요구합니다. 건물주들께서. 장사 망해갖고 폐업하는 건데 원상복귀에 또 몇백만 원이 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시설 철거 자금 지원 200만 원까지 하니까 그분도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지원금은 그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다는 것만 확인되면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요즘에는 그 자동으로 영업금지나 영업제한은 다 자동으로 통보가 되잖아요. 심지어 매출이 줄어든 것도 요즘 국세청에서 대부분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매출이 줄어든 것만 감소되면 예전에는 뭐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나 프리랜서들은 25% 매출이 줄어든 게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탈락한 사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에서 탈락자들이 자꾸 생기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기준을 따지지 않고 빨리 주는 거잖아요. 그 장점을 저희는 설날 전에 살려보자는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 근데 소상공인 매출은 매출 감소폭을 따지지 않고 매출이 감소한 것만 입증되면 바로
1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뭐 얼마가 줄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줄었다는 것만 나오면.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들은 25% 줄여야 되는 조건이 있고요. 이미 받은 분들은 그 입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50만 원을 추가로 받는 것이고요. 이미 등록이 됐으니까 금방 나오겠죠. 다만 올해 한 번도 안 받았던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분들은 25% 감소를 입증해서 10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씩 경우의 케이스가 조금 다르죠. 포털에서 찾아보면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걸 유심히 보시고 신청하거나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달 11일부터 지급이 시작이 되는데 2차 재난지원금 받은 소상공인들은 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문자가 온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2차 지원금 대상이 아니었던 신규 신청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가만히 있어도 영업금지 영업제한에 연락이 옵니다. 문자가 옵니다. 근데 안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2차 재난지원금 때 자기가 매출이 예를 들면 줄어든 게 입증이 안 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매출이 더 줄어든 게 입증이 된 사람이 있으시잖아요. 신규 신청자들이잖아요. 이 경우도 국세청이나 등에서 바로 통보지는 올 텐데 그래도 기다리기 어렵다면 우리가 구청이라든지 소상공인진흥공단 같은 기관에 먼저 문의하고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장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소식에 소상공인들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5조 정도로 통과돼서 1차 때 14.3조, 2차 때 7.8조에 비해서 당장 2차 때 7.8조에 3.5조면 절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무슨 재난지원이 되겠느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근데 9.3조로 상향이 돼서 원래 영업금지 업종도 200만 원 정도는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300만 원으로 100만 원이나 늘어난 거잖아요. 300만 원이면 어떤 분들에게는 두 달치 월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두 달치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큰 도움은 된다는 겁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임대료가 몇백에서 몇천만 원까지 밀려있는 경우에 임대료를 내는데 도움은 되지만 바로 그런 다음에 손님들이 막 들어와야지 또 경제 활성화되자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 한 번 더 필요하다는 여론도 같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주에도 중소상공인 단체들이 청와대 앞에서 우리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경제를 살리는 데는 더 효력이 있다라는 의견을 계속 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눠서 평가하면 일단 9.3조는 긍정적이다. 너무 힘든 사람들 빨리 지원하자. 근데 신속하게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최대한 빨리 줘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 숨이 나가는데 이걸 이제 소상공인들은 전문용어로 돈맥 경화라고 그러거든요. 돈의 맥이 막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제가 거듭 강조하는 것처럼 설날 전후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한 번 더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가 빨리 논의를 하자. 정치권도 논의에 나서달라고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서 받는 항목이 임대료 관련 내용입니다. 임대료 관련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소상공인들이 받아가지고 임대료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임대료 멈춤 법안이 있는데 그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 금지되면 임대료도 중단되는 거고 그럼 건물주들이 내야 되는 대출 원리금 상환도 중단되는 식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 부분은 통과가 안 됐고 국민께 들어보셨을 착한 임대인 운동이 대폭 강화됩니다. 예전에는 임대를 100만 원을 깎아주면 연말에 50만 원을 세금으로 돌려주는 거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 비율을 무려 70%로 올립니다. 그럼 100만 원 임대를 깎아주잖아요. 그럼 70만 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건물주께서 손해는 3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임대소득세나 법인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임대사업자들이 대부분 임대사업자가 아닌 법인이기 때문에 그 세금에 비하면 사실상 건물주는 손해를 하나도 안 보는 꼴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금 원래 우리가 연말에 소득이 100만 원이면 그중에 30-40%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임대사업자들도. 근데 그중에서 70% 임대를 깎아준 거에서 70%는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깎아주면 70만 원 돌려받는 거예요. 30만 원만 손해보는데 그 30만 원이 원래 내야 될 세금보다 더 작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득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건이 있습니다. 1억 미만의 소득인 임대사업자들에게만 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 내는 것보다 더 이익이 될까봐 그런 조치를 한 건 그건 합리적이죠. 어쨌든 지금 이 방송 들으신 모든 건물주 친구들께서는
임대료 깎아주면 무려 70% 돌려준대. 네가 손해 30%만 보고 예. 그것도 세금 내는 거에 비하면 거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데 지금야말로 착한 임대인운동에 나설 때 아니냐 이렇게 적극 공고 좀 해주십시오. 실제로 착한 임대운동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동참하는 비율은 전국적으로 5만 명 정도밖에 아직 안 되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지금은 함께 사는 상생을 결단할 때다. 간절히 호소드려봅니다. 소장님 지금 나눌 말이 많은데 시간상 저희가 다음번에 한번 모시도록 하고요. 다양한 의견들이 좀 왔습니다. 준이찬이 파파님께서는 전기료나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세금 감면이 필요합니다라고 하셨고 9676번님 그냥 자동차세나 부가세 조정해주면 안 되나요? 진짜 힘들어요 하셨고 또 HSU님께서는 보편적 지원 참석합니다라고 이런 의견들 주셨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다음번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그 일부 세제 지원도 세입자들에겐 있는데요.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